박선영은 교무실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학생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38년간 앉았던 이 자리에서 내일이면 영원히 떠나야 한다. 손끝에 묻은 빨간 펜 자국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게 느껴졌다. 선영 선생님, 퇴직 후에 뭐 하실 거예요? 젊은 동료 교사의 물음에 선영은 애매하게 웃기만 했다. 사실 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평생을 학생들과 함께 보낸 그에게 텅 빈 시간표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쳤다. 몇몇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저게 내 미래일까?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고 싶지 않았다.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거나 요양원에서 타인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삶은 원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혼자 하면서 선영은 은행 통장을 꺼내 보았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도 1억 5천만 원 정도였다. 월 연금은 160만 원. 이 돈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늘 제자리였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많은 집들 중에 과연 자신이 안전하게 머물 곳이 있을까?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할까? 새벽 5시 선영은 일어나 차를 끓였다. 평생 습관이 된 일은 기상이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며 그는 다짐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보자. 누구의 짐도 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길을. 교사로서의 마지막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박선영에게는 진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막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퇴직 일주일 후 선영은 첫 번째 요양원을 방문했다. 강남구에 새로 지어진 희망실버타운이었다.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고 직원들의 미소는 완벽했다. 어르신 이쪽은 1인실입니다. 안내 직원이 밝게 말했다. 방은 깔끔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선영의 눈에는 병실처럼 보였다. 창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다. 월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본 280만 원이고 간병 서비스 추가하시면 350만 원입니다. 직원의 대답에 선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연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다음 주에는 간병인 고용을 알아보았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 사장은 경력 20년의 베테랑이라고 자신했다. 선생님 같으신 분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 상주 간병인을 두시는 게 좋겠어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월 25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식사 준비, 청소, 병원 동행까지 다 포함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선영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연금 160만 원으로는 어떤 선택도 불가능했다. 저축을 깨먹어야 했다. 그렇다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다른 문제가 떠올랐다. 간병인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38년간 혼자 살아온 선영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화장실 갈 때도 잠들 때도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할까? 선영은 홀로 중얼거렸다. 집안을 둘러보니 38년간 모은 책들과 추억들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때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혼자 사시는 것 보니까 걱정돼서요.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선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아들과는 명절에나 안부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갑작스런 제안이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음 편하고요.
며칠 후 민수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다. 며느리 혜진은 평소보다 유난히 친절했다. 고급 과일을 사오고 선영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다. 어머님, 저희가 집을 좀 넓히려고 하거든요. 지금 아파트로는 아이들이 크면서 좀 좁아졌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 그럼 이사를 하려고? 네, 그런데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어머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어머님도 함께 사시는 거니까. 더 넓고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선영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아들 부부는 자신의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함께 살자는 제안은 그저 명분에 불과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면. 민수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선영은 차를 내려놓았다. 38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키워온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돈이었다. 며칠 생각해 볼게.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선영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혈육조차도 자신의 노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부터 계산하고 있었다. 요양원에서는 돈을 요구하고 간병인에게도 돈을 내야 하고 이제 가족에게도 돈을 내고 눈치를 봐야 한다니.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선영은 집을 나섰다. 목적지 없이 걷다가 동네 복지관 앞에 멈춰섰다. 어르신 상담 무료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복지관 직원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저 노후주거 문제로 고민이 있어서요. 상담사 김 과장은 선영의 사정을 차근차근 들어보더니 컴퓨터를 켰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공고령자 주택이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공 고령자 주택이요?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 정도고 월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예요. 선영의 눈이 반짝였다.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시설은 어떤가요? 너무 낙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요즘 지어지는 고령자 주택들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직접 한 곳 보러 가실까요? 다음 날 김 과장과 함께 방문한 은빛마을 고령자 주택은 선영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12층 건물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만 거주했다. 현관에서부터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 널찍했고 엘리베이터도 2대나 있었다. 이쪽이 1인 가구용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안내했다.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화장실로 구성된 25평 공간이었다.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호출 버튼도 있었다.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도 있어요. 직원이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1층 로비 옆에는 넓은 휴게실이 있었다. 몇몇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오카리나 연주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경로당의 적막함과는 전혀 달랐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비슷한 또래세요? 함께 요리도 해 드시고 작은 동아리 활동도 하시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김 과장에게 물었다.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60세 이상의 일정 소득 이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충분히 자격이 되세요. 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6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선영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다. 연금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고 혼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실제로 존재했다. 그날 밤 선영은 입주 신청서를 작성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38년간 교사로 살아온 자신의 이력, 현재 소득 상황, 그리고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까지.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그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야. 다른 곳이요? 설마 요양원에 들어가시려고요? 아니다. 공공 고령자 주택이라는 곳이 있더구나. 전화 너머로 민수의 당황스러운 기색이 느껴졌다. 그런데 엄마, 그런 곳은 시설이 좋지 않을 텐데요. 우리 집에서 사시면 훨씬 편하실 텐데. 내 집에서 살면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인인 곳에서 사는 게 낫다. 선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6개월 후 선영에게 입주 통지서가 도착했다. 그는 38년간 살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책들은 동네 도서관에 기증하고 가구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정말 소중한 물건들만 골라 짐을 쌌다. 이사 당일 민수가 도움을 주러 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정말 괜찮으실까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가 선택한 곳에서 살 거야. 은빛 마을에 도착하니 이웃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옆집 할머니는 직접 기름 배추로 담근 김치를 건네주었고 위층 할아버지는 짐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선영 선생님, 여기 오셔서 우리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세요. 관리소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의 모든 것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아무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아도 되었다. 창밖으로 같은 건물에 사는 어르신들의 불빛이 보였다. 모두 자신처럼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선영은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38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말이 떠올랐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답게 사는 것이다. 이제 선영은 깨달았다. 노년을 잘 산다는 것은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작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당신의 길을 응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